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회생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또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는 없지만 또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연체한 채무의 채무 소재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 과중 채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기간 연체한 채무에 채무가 어느 정도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개인의 이제 대출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개설 정보라든지 사용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대출 받은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 채무에 대한 연체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기간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장기라면은 어느 정도라고 장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기간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도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라고 하면은 1년 이상 경과된 부분을 장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 신용 정보와 관련돼서는 6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고 하면 좀 장기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이 신용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용정보, 채무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만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개인 신용평가 회사, 네. 크레딧 뷰로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3군데 정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2군데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보 신용정보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한국신용정보원 외에 나이스 개인 신용평가 정보라고 하는 곳 그리고 KCB 신용평가 정보라고 하는 곳 두 곳이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는 그 조회 시스템이 있고요. KCB 같은 경우에는 올 크레딧 co.kr 여기 이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회원 가입 후에 자기 어떤 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인 가입은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회원 가입은 무료로 되고요. 이제 네.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있으셔야 지금 현재는 이제 공인 인증서가 아니고 일반 보통 이제 제도가 개편돼 가지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인증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접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는 그 개인들의 채무 정보가 다 수록돼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연체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본인 채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따가 이제 소재 확인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네.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채무는 정상적인 대출 정보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음. 연체를 하는 경우에 네. 연체 정보는 확인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확인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체가 오래되지 않았고 채권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됩니다. 일반 채권이 예, 매각이 되면 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없어지는 건가요? 네, 매각이 되고 매입처가 네. 신용정보 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 정보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삭제되고 보이지 않게 음. 되는데요. 채권을 갖다가 이제 연체된 채무를 채권 회사들이 많이 매각을 합니다. 네. 부실채권 매입 회사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금융회사들이 매각을 하는 구조인데요. 음.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 매각한 경우에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지만은 이미 이제 과거에 네. 매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음.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네. 이 신용정보 시스템 외에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매각된 채권에 매각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채권이 이제 팔린 경우에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최근에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연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옛날에 매각이 되었다고 하면 네.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다 없어지는 건 네,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 예. 정보상으로 그러면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지 채무는 네. 여전히 이제 연체된 상태가 되고 연체로 인한 강제 집행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용 지부장 모시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무, 과중채무, 채무조정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라든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또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또 장기간 연체한 채무의 채무소재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연체라면 어느 정도 연체가 되면 이 기록이 삭제가 됩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개월이 경과해가지고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은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많이 매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장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이제 안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정보에 그대로 매각이 안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신용정보상의 연체 기록은 7년이 경과하면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삭제 처리가 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제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통은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을 많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안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개인이 연체 채무를 좀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시스템을 갖다 만들지 않는 부분, 고의로 일부러 안 만든다기보다는 이 신용정보상으로 이렇게 뭔가 정보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년 경과해서 이제 없어지도록 하는 구조가 지금 기본 틀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뭔가 확인이 되는 채무가 시스템 자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시스템 틀을 만든 거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시스템을 갖다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채무 확인에는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상으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년이 경과하면 네.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매각이 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가 확인이 안 매각이 되는.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 본인은 채무를 분명히 지고 있는데 네. 채무 소재를 알아야지만 개인 파산을 한다든지 개인 회생을 한다든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채무 파악이 안 되니까 채무 조정이나 채무 확인이 곤란을 갖다 겪으시고 그런 절차를 갖다 이행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겁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일반 저축은행 이런 거 말고 삼금융이라잖아요. 대부의 대부업체. 돈 있잖아요. 예. 그것도 뜨나요? 그게? 그 대부업체 채무 정보는 일반적으로 신용정보 시스템에는 이게 그냥 대부업체 어디라고 이렇게 뜨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고금리 채무 비중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종합적으로 합산 금액이 얼마다라는 정도만 뜨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뜨긴 뜨네요. 그러면? 예. 예전에는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대부업체 채무가 이제 어디 얼마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대부업체 등의 이제 고금리 채무로 갖다가 얼마 쓰고 있다, 대부업권 채무로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 합계 금액을 얼마 쓰고 있다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안 나온다 그랬더니 나오네요. 예, 최근에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제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 삼금융 쓰는 사람이 채무가 있어도 그 은행에서 이렇게 채무가 없어서 대출 같은 걸 해주는데 이게 나오고부터는 대출을 못 하겠네요, 그죠? 네, 대출 저금리로 대출 받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권에 채무가 있다고 하면. 이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재작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전에도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는 그 고금리 대출 금액이 있다라는 내용은 은행권을 통해서 이제 공유는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신용정보 시스템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조회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관련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다 조회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환 능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맞게끔 대출을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는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취지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제도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체 채무가 이제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대출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체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가게가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예.
예, 은행권에서 쉽게 안 해주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금방 쓰고 금방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네. 근데 한번 쓰다 보면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록까지는 안 남죠? 이제 거기 대부업체 채무를 사용해가지고 다 갚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록이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록 1년 일정 기간은 그 부분이 공유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다 완납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그 부분이 공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대부업권 채무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이 요즘은 옛날에는 그 평가 비중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가장 높은 평가 비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금리 채무가 있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신용평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 개인 채무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채권이 매각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본인의 기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모든 채무 정보가 조회되는 것으로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신용회복위원회 가면은 확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그 조회하는 시스템도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개인은 이제 어디서 조회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조회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신용회복위원회도 기본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의 어떤 정보하고 채권자 변동 정보를 통해 가지고 채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채무를 갖다가 파악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인정서를 가지고 공용 인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채무가 본인이 이제 PC에서 이제 조회를 하거나 핸드폰에서 조회하는 정보 내용이 지금 이제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상의 정보하고 채권자 변동정보상의 정보거든요. 근데 신용회복위원회도 동일하게 그 정보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채무를 갖다가 더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그 분들의 어떤 채무 정보를 조회를 하고 채권이 매각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상으로 더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세무 소재가 확인이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내방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세무 소재 이제 확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일단 채무가 이제 여러 곳에 있지 않고 뭐 한두 군데 과거에 채무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독촉장 날아오는 거, 법원에서 이제 뭔가 결정문이 날아오는 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모아놨다가 내방을 하시면은 그 정보로도 충분히 채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이나 채권자 변동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조회가 안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독촉장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채권자들이 독촉장을 계속해서 발송을 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들 주소도 변경이 되고 채권자도 이렇게 연체된 채무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날리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독촉장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날아올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 아니 채권을 매수한 곳에서 그 대여해준 그 금액을 회수하려면 독촉장을 보내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독촉장도 자주 보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 독촉장이 있다고 하면 독촉장을 발송하는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떤 그 사람의 채무자의 재산 정보나 이런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재산도 없고 뭐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을 때는 독촉장이나 법원의 이제 압류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방치하는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이
큰 채권을 중심으로 주심이나 독촉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도촉장도 보내고 네, 압류도 하고 압류도 합니까? 예, 법원에 네. 압류 절차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재산이 네. 조회를 하다가 계속 신용 조회를 하다가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재산이나 소득 내역에 파악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독촉장 발송 순위나 법적 조치 압류 그 우선 순위에서 이제 많이 배제가 되고 그냥 방치되는 채권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독촉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채무가 이제 그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답답하지만 채권자도 이 채권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간이 이제 일정 기간 아무 채권 회수도 안 되고 법적 조치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이제 그러면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법원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접수를 하고 판결을 갖다가 얻거나 해야 됩니다. 아, 법원에 가면 그럼 확인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보통 상사채권, 일반적인 채권은 5년이 경과하면은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5년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든지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양수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이나 명령이나 판결을 득하게 되거든요. 그 기록이 이제 법원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건데요. 이제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법원의 사건 기록은 이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조치를 필히 취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사건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법원 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 앞으로 진행된 사건을 조회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제는 법원 강원 지역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그걸 잘 조회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조회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법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회를 다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그 사건을 어디서 조회하는지를 갖다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 인증서가 없으면은 여기에 조회가 안 되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이제 공용 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본인 앞으로 진행된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채무를 확인해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메뉴가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건 검색 메뉴를 갖다가 접속을 하면은 공용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의 어떤 사건을 전국 법원의 사건을 갖다가 모두 조회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건별로 채권자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문지용 지부장과 함께 채무 기록 확인 방법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정호근 팀장과 함께 실업급여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